첫째, 제도 활용의 제한성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배심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특히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 등은 피고인들이 배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작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에는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배심원 판결에 법적 구속력 문제가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최종 판결권은 판사에게 있다. 현실적으로 판사가 배심원 의견을 따르는 비율이 높지만 법적으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한적 참여라는 비판이 있으며 배심원 판결을 일정 부분 구속력 있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사건에 따른 형평성과 비용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모든 증거를 이해하기 어려워 심리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 범위를 신중히 선별해야 한다거나 전문 배심원제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사법농단 이후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는 잠시 탄력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2020년대 초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참여재판의 대폭적 확대보다는 기존 제도에 안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사법에 대한 국민통제와 참여기회 확대라는 대원 측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심 대상 사건의 범죄 유형을 늘리거나 판결에 대한 판사의 존중 의무를 관행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참여재판을 통해 드러난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은 양형위원회나 법률 개정에도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큰 만큼 그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며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7. 양형기준 제도 및 양형위원회 개선 움직임. 양형기준 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2007년 양형위원회 설치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 전후로도 국민의 사법 불신 중 하나로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들쭉날쭉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중범죄 사건에서 판사마다 판결 편차가 크거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기준 개선은 중요한 사법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양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기구이지만 법관뿐 아니라 학계법 쪽의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농단 이후 양형위원회에는 전직 대법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고 피해자 단체나 시민대표의 의견 제출 절차도 확대되는 등 개방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양형기준을 수립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공개 토론회나 의견 공모를 거치도록 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